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으로 정말 난리 이런 난리도 없죠. 근데 그 중에도 저도 여자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여자 선수들만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쇼트트랙 여자 단체 계주 경기 영상 다들 보셨죠? 정말 금메달 따는 순간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선수 말고요, 남자 선수들 중에 한 명 특이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린샤오진 선수입니다. 이번에 메달을 하나도 못 땄는데 다시 한국으로 귀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다가 여자 컬링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이번 동계올림픽은 진짜 울고 웃고 난리입니다.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재밌게 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쇼트트랙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이 무려 8년 만이거든요. 8년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새벽 훈련이 있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번 금메달이 그냥 금메달이 아닌 거예요. 자, 경기 상황을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이 경기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였냐면요. 당연히 이탈리아입니다. 왜냐? 홈이잖아요. 밀라노가 그 사람들 안방이에요. 관중석에 이탈리아 국기가 물결치고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고 그 한가운데 쇼트트랙에 살아있는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가 서 있는 겁니다. 폰타나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이분이 올림픽 메달만 통산 14개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14개요. 쇼트트랙 역사상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국민 영웅이에요. 빙판 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따야 되는 경기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팀 심석희, 최민정, 김길리 이 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심석희 선수는 다들 아시죠?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선수입니다. 최민정 선수는요, 노련함의 끝판왕이에요. 빙판 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선수. 그리고 김길리 선수.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대단한 걸 해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경기 시작합니다. 출발총이 울리고 빙판 위에 선수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이탈리아가 초반부터 선두를 잡았어요. 홈 관중 앞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거죠. 폰타나 선수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팀이 앞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캐나다, 네덜란드가 따라붙고 있었고요. 우리 한국은요, 뒤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에너지를 아끼면서 뒤에서 상대를 관찰하는 전략. 쇼트트랙에서는 이걸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냥감을 뒤에서 조용히 쫓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때 이탈리아 쪽에서는 한국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날 빈질이 좀 특이했거든요. 얼음이 평소보다 부드럽고 까다로운 상태였대요. 블레이드가 얼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속도 제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 빙판을 수천 번 연습한 팀이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선두를 잡고 방어적으로 가면서 다른 팀들이 이 얼음 위에서 실수하길 기다리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네덜란드의 펠제브르 선수가 코너에서 넘어졌어요. 쇼트트랙에서 낙마가 발생하면 그 뒤에 있는 선수들한테 연쇄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바로 뒤에 있던 최민정 선수가 충돌을 피하려고 크게 바깥으로 돌아나가야 했어요. 이 순간 한국과 선두 이탈리아 사이의 거리가 수미터 이상 벌어진 거예요. 수미터요. 쇼트트랙에서 수미터면 거의 절망적인 거리입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때 사실상 금메달을 확신했을 겁니다. 홈 관중 함성이 터져나오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 한국은 뒤로 밀려났고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근데요, 한국 쇼트트랙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소름입니다. 진짜 소름이에요. 넘어진 선수를 피해서 크게 돌아나간 최민정 선수가 다시 안쪽으로 복귀하는 순간 심석희 선수가 뒤에서 최민정 선수를 밀어줍니다. 계주에서 선수 교대할 때 터치하면서 밀어주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 푸시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석희 선수가 자기 체력을 전부 쏟아부으면서 최민정 선수한테 추진력을 넘겨준 거예요. 자기가 지쳐 쓰러지더라도 동료한테 모든 걸 넘기겠다는 거죠. 이 장면을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면요, 심석희 선수 표정이 정말 처절합니다. 이를 악물고 있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느낌이에요. 그 힘을 받은 최민정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요, 미친 듯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선수가 인코스를 꽉 막고 있었어요. 보통이면 못 들어갑니다.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최민정 선수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는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캐나다를 추월하고 2위로 올라섭니다. 어떻게 그걸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20년 넘게 쇼트트랙을 본 해설위원들도 감탄하더라고요. 캐나다 선수도 당했다는 걸 인지하는데 한 바퀴가 걸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순식간이었어요. 불과 5바퀴 만에요. 수미터 벌어졌던 격차가 거의 다 좁혀졌습니다. 5바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수미터면 절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5바퀴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이게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 교대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숨을 참고 보셔야 돼요. 최민정 선수가 남은 힘을 전부 쏟아서 달렸습니다. 캐나다를 제치고 이탈리아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김길리 선수한테 터치합니다. 이때 최민정 선수가 김길리 선수 등을 밀어주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폰타나 선수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남은 속도와 힘을 전부 넘겨주는 느낌이었다고요. 상대 선수가 인정할 정도의 완벽한 푸시였던 거죠. 그 힘을 받은 김길리 선수. 이 선수가 빙판 위에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중계 화면으로 봐도 느껴졌어요. 이 선수 스케이팅이 다른 선수들하고 질감이 달라요. 뭐랄까 칼날이 얼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이탈리아의 마지막 주자는 당연히 폰타나 선수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전설대 떠오르는 신성의 대결이 된 거예요. 이 순간 밀라노 경기장 관중석이 미친 듯이 이탈리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폰타나 선수는 인코스를 자기 몸으로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코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이 상태로 결승선까지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폰타나 선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경험으로 만든 라인이다.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확신했다. 폰타나 선수 말이 과장이 아닌 게 이 선수가 인코스를 막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수천 번의 경기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에요. 그 누구도 못 뚫는다고 자부할 만했어요. 근데요, 김길리 선수가 뚫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폰타나 선수가 코너를 돌면서 몸이 아주 살짝 정말 밀리미터 단위로 바깥쪽으로 열린 순간이 있었대요. 피로가 쌓인 몸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흔들린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보통 선수라면 그 틈을 인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김길리 선수는 봤어요. 그 찰나의 틈을요.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좁고 불안정한 인코스를 그냥 치고 들어간 겁니다. 김길리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길이 보였다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폰타나 선수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보통 선수라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 선수는 받고 믿었고 들어왔다. 그 판단력과 결단이 결국 나를 이긴 것이다. 상대팀 전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마지막 직선이었습니다. 인코스로 치고 들어온 김길리 선수와 모든 걸 걸고 발을 내밀며 쫓아가는 폰타나 선수. 두 선수가 거의 나란히 결승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폰타나 선수는 다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근데 수만 명의 홈 관중이 뒤에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마지막 한 발을 뻗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이 1위. 그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차이였어요. 사람이 눈을 한 번 깜빡이는데 보통 0.3초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짧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죠. 이 순간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5명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빙판 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8년이잖아요. 8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폰타나 선수도 이 장면을 봤대요. 시상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걸 보면서 완전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폰타나 선수가 경기 후에 이탈리아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폰타나 선수가 정말 솔직하게 심경을 밝혔거든요. 폰타나 선수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 건 김길리 선수 한 명한테 진 게 아니다. 5명이 하나로 뛰는 팀한테 진 거다. 이 말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엄청나게 울림이 컸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석희 선수는 자기 체력을 전부 써가면서 최민정 선수를 밀어줬고 최민정 선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캐나다를 추월한 다음에 자기한테 남은 모든 걸 김길리 선수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길리 선수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그 기회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금메달로 바꿔놨어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무너졌으면 절대 불가능한 역전이었습니다. 폰타나 선수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이 이긴 건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빙질, 낙마 사고로 벌어진 격차,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살린 거는
기술도 체력도 아니고 내 동료가 반드시 해낼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상대팀 에이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폰타나 선수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이 은메달이 내 다른 금메달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한국이라는 팀과 진짜 사투를 벌이면서 얻어낸 거니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기로 남을 것이다. 금메달 10개가 넘는 전설이요. 그 은메달이 가장 무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대표팀한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 아니면 뭐겠어요? 폰타나 선수가 정말 마지막에요. 김길리 선수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결승선을 먼저 밟은 그 찰나의 순간 분했다. 근데 동시에 생각했다. 이런 팀한테 졌으면 이건 할 말 없다. 진짜 잘하는 팀한테 진 거다. 이 발언이 이탈리아 현지 뉴스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고 이탈리아 팬들도 한국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홈에서 금메달을 놓치면 상대를 원망하거나 심판 탓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폰타나 선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의 팀워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겪은 패배를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지 않나요? 20년 커리어에 걸맞은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현지 반응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죠. 안방에서 금메달 놓쳤으니까요. 근데 폰타나 선수의 이 인터뷰가 나간 뒤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이 대단했다. 저런 팀워크는 처음 본다. 한국 쇼트트랙은 다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올림픽의 가치 아니겠어요? 자, 이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요. 여기서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같은 쇼트트랙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린 샤오진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린 샤오진, 이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국 이름은 임효준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요. 그 대회에서 500m 동메달까지 땄어요.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간판 스타요.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중국 국적으로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 이야기가 좀 길고 복잡합니다. 2019년 6월이었어요. 국가대표 훈련 도중에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행위였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선수 자격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1년 정지라니. 그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갔는데요.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2021년에 중국 귀화를 선택합니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른 나라로 귀화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한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올림픽 헌장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어요. 자기가 기여한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못 나간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이 린 샤오진 선수한테는 중국 대표로서의 첫 올림픽이었습니다. 4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겠어요. 새로운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요,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남자 1000m 준준결승 탈락, 남자 1500m 준준결승 탈락. 이건 코너에서 미끄러지면서 탈락한 거예요. 혼성계주. 결승까지는 갔는데 4위에 그쳤고 린 샤오진 선수는 결승 경기에 출전조차 못했어요. 남자 5000m 계주 결승 진출 자체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었어요. 남자 500m.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선은 통과했어요. 근데 준준결승에서 40초 638의 기록으로 4위 준결승 진출 실패. 끝났어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린 샤오진 선수는 메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달은커녕 결승 진출도 없었어요. 출전한 모든 개인 종목에서 준준결승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린샤오진 선수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딴 게 2018년이에요. 지금이 2026년. 8년이 지났습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8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중징계 기간, 재판 기간, 기화 절차 기간, IOC 규정에 의한 대기 기간, 이 모든 공백이 합쳐진 거잖아요. 최전성기에 제대로 뛰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쇼트트랙은 0.01초를 다투는 종목인데 몇 년간의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물론 1000m 예선에서는 상대 선수 파울이 인정되면서 가까스로 통과하는 장면도 있었고 500m 예선은 2위로 통과하기도 했어요. 완전히 경쟁력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깊숙이 들어가서 메달을 다툴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한국 인터넷에서 린샤오진 선수 관련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법적으로만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서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린샤오진 선수의 경우는 단순하지 않아요. 쟁점이 여러 개 겹쳐 있거든요. 먼저 국적 회복 허가 제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이런 경우에 국적 회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린샤오진 선수의 경우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지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빙상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는 남아있고요. 그리고 병역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요.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한국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집니다. 군 복무를 면제받는 거죠. 린샤오진 선수도 이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으로 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역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린샤오진 선수의 한국 국적 회복이 허가된다면 평창 올림픽 금메달로 받았던 병역 혜택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다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선수로 올림픽에 나간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게 국민 감정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선수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대표로 뛰어놓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냐라고 비판하시기도 해요. 이건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스포츠 윤리적인 부분이 다 얽혀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린샤오진 선수의 성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사실이에요. 평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환호하던 그 선수가 8년 뒤 밀라노에서 준준결승도 넘지 못하고 조용히 경기장을 나서는 모습, 이 대비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선수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요. 자, 여기까지가 쇼트트랙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명과 암이 교차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한쪽에서는 8년 만에 금메달 대역전이라는 감동이, 다른 한쪽에서는 국적을 바꾼 선수의 씁쓸한 결과라는 안타까움이. 근데요, 올림픽에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 컬링이에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기억하시죠? 이번 대표팀은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 선수로 구성됐어요. 세계 랭킹 3위 팀이었습니다. 3위면 진짜 강팀인 거잖아요? 사실 컬링이라는 종목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부터예요. 팀킴이라고 불렸던 그 팀 기억나시죠? 마늘 소녀들. 그때 은메달을 따면서 한국 전체가 컬링에 열광했잖아요. 영미, 이 함성이 전국을 뒤흔들었었죠. 그 이후로 한국 컬링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도 기대가 컸습니다. 세계 랭킹 3위니까 충분히 메달을 노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예선 라운드 로빈에서 10개 팀이 경쟁해서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초반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를 하나하나 치르면서 승수를 쌓아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패배가 몇 개 나오면서 상황이 좀 빠듯해졌어요. 준결승 진출 경계선에 놓인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경기가 찾아옵니다. 강호 스웨덴전이에요. 스웨덴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선 1위를 차지한 팀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 스웨덴을 8대3으로 이겼습니다. 8대3이요. 완파예요. 이 경기를 이기면서 마지막 희망이 되살아난 거예요. 분위기가 확 올라갔어요. 야, 이거 되겠는데? 준결승 갈 수 있겠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최종전 상대는 캐나다, 세계 랭킹 2위 캐나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준결승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끝나는 거예요. 운명의 한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초반에 팽팽하게 갔어요. 서로 탐색전을 벌이면서 점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엔드에서 한국이 터뜨립니다. 스킵 김은지 선수가 마지막 스톤으로 히트 앤드롤을 성공시켜요. 히트 앤드롤이 뭐냐면요. 상대 스톤을 쳐내면서 동시에 자기 스톤을 좋은 위치로 굴려보내는 기술이에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전에서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각도 계산이 조금만 틀려도 실패해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이걸 완벽하게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3득점을 올립니다. 경기 흐름을 뒤집은 거예요. 이 순간 한국 팬들 다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요, 컬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 엔드에서 무너지면 한 번에 대량 실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6엔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스킵 레이첼 호먼. 이 선수가 보통이 아닌 선수예요. 세계 최정상급 스킵이거든요. 호먼 선수가 7번째 스톤으로 한국 스톤 2개를 한 번에 걷어내면서 하우스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톤까지 버튼 근처에 정확하게 붙이면서 4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 엔드에서 4점이요. 이게 컬링에서는 치명적인 점수입니다. 한순간에 판이 뒤집힌 거예요.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 6엔드 이후로 4대8로 밀려버렸어요. 순식간에 4점 차가 났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대단했던 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엔드에서 1점을 만회하고 9엔드에서 2점을 추가해서 7대9까지 따라갔어요. 2점 차까지 좁힌 거예요. 다시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마지막 10엔드에서 역전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10엔드 모든 게 이 엔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반전을 만들지 못했어요. 캐나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10. 한국이 졌습니다. 이 결과로 한국은 5승 4패, 10개 팀 중 5위에 자리하면서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을 놓쳤어요. 딱 한 경기 차이로요. 스웨덴을 완파하며 되살린 희망이 캐나다전에서 꺾인 거예요. 준결승에는 1위 스웨덴, 그리고 미국, 스위스, 캐나다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이긴 스웨덴이 1위고 한국한테 이긴 캐나다가 4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스포츠의 아이러니잖아요. 가장 강한 팀을 이기고도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아쉬운 게 6엔드 그 한 엔드예요. 그 엔드에서 4점을 내주지만 않았어도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컬링이에요. 한순간의 실수가, 한 엔드의 붕괴가 전체 경기를 뒤바꿔 놓는 종목이에요. 김은지 선수의 3엔드 히트 앤드롤은 이번 대회 최고의 샷 중 하나로 기억될 거예요. 그 순간의 집중력과 기술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근데 호먼 선수의 6엔드 플레이도 인정해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플레이를 해내는 게 세계 최정상급의 실력이니까요. 한국 컬링이 올림픽 무대에서 꾸준히 경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한때 한국에서 컬링은 비인기 종목 중에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그 종목이 이제는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라왔고 올림픽 예선에서 강호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수준이 됐어요. 이번에는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꼭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했네요. 정리해볼게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심석희의 헌신적인 푸시, 최민정의 냉정한 추격, 김길리의 경이로운 인코스 추월로 8년 만에 금메달을 탈환했고 상대팀의 전설 폰타나 선수까지 감탄하게 만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린샤오진 선수는 중국 대표로 참가한 첫 올림픽에서 메달은커녕 결승 진출도 하지 못하며 국적 변경이라는 선택이 가져온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고요. 앞으로 한국 국적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자 컬링은 강호 스웨덴을 완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캐나다전에서 6엔드 사실점이라는 뼈아픈 순간에 무너지면서 준결승 문턱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
정말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대회예요.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올림픽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